자, 2025년은 우리 전 기자님의 띠, 즉 뱀해고요. 저는 뭐 음력으로는 약간 양띠, 또 양력으로는 원숭이띠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게 참 기준이 애매하더라고요.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네. 자, 그럼 한 기자님은 과연 무슨 띠일까요? 저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 네네. 토끼띠? 그러면은 몇 년생? 숫자 자꾸 좋아하지 말고 머릿속에 보여요. 토끼띠구나. 아, 지금 본인의 띠를 좀 말씀하셨는데 네. 좀 답답합니다. 왜요? 제대로 좀 아셔야 돼요. 왜요? 본인의 띠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제가요? 자, 나 토끼띠인데? 이 나이 먹도록 몰라요? 자,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기자님은 고양이띠입니다. 고양이띠입니다. 제가요? 고양이 띠가 제가요? 있어? 야옹 해봐. 야옹? 또 한다고 이제. 아니 시킨다고 고양이띠가 있었어? 자, 한 기자님의 외갓집이 하산 이씨 집안.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러니까 베트남 방식을 좀 따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베트남엔요, 네. 이 토끼띠 대신에 고양이띠가 존재하는 사실. 오? 다들 모르셨죠? 진짜 몰랐는데? 아니 이게 전부 어쨌거나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 사춘기는 사춘기 사람이- 묘인데 그렇지. 묘가 토끼 묘잖아. 네. 고양이 묘. 묘. 자, 12지시는 중국에서 유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트남으로 전해지면서 토끼묘, 고양이묘, 한자음이 묘하게 같다 보니까 토끼띠가 고양이띠로 탈바꿈했다는 썰이 있어요. 아, 웃긴다 이거. 야, 이것도 전혀 몰랐네. 그러니까 한자 도금이 같잖아요. 네. 신기해. 자, 그런데 고양이띠뿐만 아니라 코끼리띠, 사자띠도 있다는 사실 이것도 모르셨죠? 아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정했네. 독자 문화 발전이네요 이거는. 그냥 동물의 왕국이네. 자, 인도에서는 호랑이띠, 용띠 대신에 사자띠와 인도 신화 속 상상 속의 동물인 나가띠, 그리고 태국은 돼지띠 대신에 코끼리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씩 바꾸는구나. 결국 각 나라별 이 친숙하고 의미 있는 동물들이 12지신으로 선발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외국에서 뭐 띠 얘기하다가 고양이 띠를 만나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진시황도 못 이룬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생할지도 모르는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DNA? 진시황 얘기하니까 뭐 불로초 같은 게 나왔나요? 불로초. 먹으면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 2009년 시베리아 야쿠츠크 러시아의 과학자 아나톨리 브루치코프는 여름에도 녹지 않고 항상 얼어있는 토양인 영구 동토층에서 약 350만 년 된 이것을 발견. 아니 이 얼어붙은 토양에서 350만 년 동안이나 살아있다고? 이거 연구해봐야겠어. 브루치코프는 연구를 통해 쥐, 초파리, 농작물 등 이것에 노출된 생명체들은 강한 번식력과 생명력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됐고요. 어쩌면은 이게 인간을 불로장생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는데? 인간 수명 연구에 매진하게 됐는데요. 아까 뭐 노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접촉하면은 갑자기 숨이 확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힘도 세지고. 와,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역시 접근이 좋습니다. 박테리아. 브루치코프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350만 년 된 박테리아 바실러스 F. 브루치코프는 야쿠츠쿠 지역의 사람들이 평균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이 바실러스 F가 이 지역의 물 공급원에 침투했기 때문일 거라고 예상. 바실러스 F가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와. 급기야 브루치코프는 인간 수명 연장 가능성 연구를 위해 2015년 350만 년 된 박테리아 바실러스 F를 자신의 몸에 주입. 아이고야. 와,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되면 지키려나 해도 되는 거잖아. 응? 근데 뭐 좋은 결과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거 보면. 브루치코프는 바실러스 F를 몸에 주입한 2년 뒤 2년 동안이나 감기나 독감에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에너지가 넘쳤다니까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진짜요? 하지만 일부 과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승리다.
야, 근데 그 추운 러시아에서 2년 동안 감기 안 걸리면 효과 뭐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뭐 동토를 연구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추운 데 있잖아요. 그 일단 안주가 꼭 건강하다는 거잖아. 이 바실러스 F가 정말 불로장생의 비약이 될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만약에 브루치코프가 정말 장수한다면 그 가능성의 신호탄 아닐까요? 동물들의 수중 숨참기 대회. 자, 오늘 대회에는요, 비보, 나무늘보, 수달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과연 물속에서 가장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동물은 어떤 친구일까요? 자, 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8분 경과. 세 친구 모두 아직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주 서식지가 물인 수달 친구가 반전으로 가장 먼저 탈락. 오?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8분이면 상당히 길긴 한데 저 셋 중에 제일 짧은 게 수달이라는 건 놀랍다. 나는 제일 긴 게 늘 볼 것 같아요. 어허. 왜냐면 쟤는 숨 쉬는 것도 느릴 것 같아. 아. 이게 숨을 이렇게 쉴 것 같아. 근데 그렇긴 한데 저 비버는 나뭇가지로 댐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면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전 그래도 비버 같습니다. 비버. 자, 수달이 탈락하게 되면서 비버와 나무늘보 두 친구의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오늘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물속에서 가장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는 동물 타이틀은 누가 따내게 될까요? 전 늘보를 믿어요. 연습 때도 아주 잘 해냈거든요. 비버 잘하고 있어. 좀만 더 버텨보자. 자, 관람객들과 동물 친구들의 열띤 응원으로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15분 경과. 숨을 참지 못하고 빠져나오게 된 건 비버 선수입니다. 감이 왜 이렇게 좋냐?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는 듯 싶었으나 물속에서 깜깜무소식인 나무늘보.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되는데요. 설마 사망한 거 아니야? 설마 사망한 거 아니야? 못 나온 거 아니야? 너무 느려가지고. 네, 숨 참다가? 아니, 쟤 얘기했잖아. 들어간 지 한 10분 됐는데요. 이제 물이구나 할 것 같다고. 아 그래요? 물인가 뭐. 누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제 경기 중이야. 나와 이제. 야, 이제 끝났어. 그만 나와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이겼어. 아우, 안 나오려다가 그냥 관객들 지루하실까 봐 나왔습니다. 수달과 비버를 가볍게 이기고 최종 결과 나무늘보 승! 자, 실제로요, 나무늘보는 조서식지도 아닌 물속에서 최대 40분 동안 숨을 참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귀찮아서 그런지, 느려서 그런지 어쨌든 참은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 자, 게으름의 끝판왕. 네임에 걸맞게 나무늘보에게 숨 쉬는 것도 귀찮은 일인 걸까요? 산소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해 숨 쉬는 것을 가끔은 생략하는 것이 신진대사율을 낮추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진짜네. 게다가 물속에서는 안 그래도 느린 신진대사를 더 억제해서 와. 심박수를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뜨려 이렇게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다고. 심박수가 그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들어봐. 쟤는 위대하네요. 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게을러도 아무 영향 없는 나무늘보. 조금은 더 부럽습니다. 모처럼 딸과 아내를 위해 몸보신용 삼계탕을 만들기로 한 지니. 어허. 크고 실한 생닭 한 마리를 꺼내 요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모습을 본 소영 씨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몸보신 하려다가 잘못된 상식으로 오히려 병원행 할 뻔한 이유. 다음 중 지니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일까요? 1번 생닭을 사온 그대로 끓는 물에 넣었다. 2번 생닭을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고 냄비에 넣었다. 3번 생닭을 흐르는 물로 세척했다. 어떻게 합니까? 1, 2, 3번 중에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저 세 개가 다 뭐 잘못된 게 있나? 1-3은 아닐 것 같고 키친타월일 것 같아. 예? 맞나 보다. 이유를 대보세요. 왜 2번인지. 생닭에 있는 어떤 성분이 키친타월 위에 발라져 있는 뭔가 그거에 반응을 하나 보다. 아, 그게 뭔가 뭔가 화학 반응을 하나.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공이 바꿀 기회 한 번만 드립니다. 맞나 보다 진짜. 거절하겠습니다. 네,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합니까? 네. 틀렸습니다. 아 진짜. 정답은 3번. 생닭을 흐르는 물로 세척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돼? 우리가 흔히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식재료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로 세척할 경우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살모넬라, 캠필로박터를 포함한 각종 박테리아가
다른 식자재에 튀어서 교차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 상승. 이런 균은 어차피 세척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으로 몸보신하려다가 오히려 식중독에 노출, 병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 저게 닭 표면에 있는데 요리를 하면 끓이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흐르는 물에 나가지도 않아요. 튀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냄비, 접시 이런 데. 그러니까 아, 너 몰랐다. 그렇죠. 그냥 끓이는 게 낫는 거죠. 좋아요. 그러면 닭고기 어떻게 조리하는 게 100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닭을 조리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닭고기는 물에 씻는 대신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하면 균이 사멸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닭고기는 세척보다는 가열 과정에서 박테리아를 소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끓는 물에 익히면 생닭을 사온 그대로 조리해도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영 찜찜하다 싶으면 키친타월로 겉면을 가볍게 닦아주거나 대야에 물을 받아 담가서 씻어주고요. 제일 좋은 건 끓는 물에 닭을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신 작업 후엔 작업대, 도마, 칼 등 세제와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세척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닭은 보관 시에도 다른 음식과 닿지 않게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씻다가 튀는 게 더 나쁜가 봐. 앞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네. 그렇게 요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 즐겨 먹는 닭 요리, 이젠 흐르는 물에 절대 세척하지 마시고요. 생활 속의 꿀팁,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쓸모 잡다한 지식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환각 파티. 당신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 말도 안 돼요. 증거 있어요? 자, 환각 파티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의 정체.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저분들이죠. 에?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돌고래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 이 돌고래가 마약을 먹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짜? 얘네가 무슨 환각 파티를 해? 어허. 아, 이걸 모르세요? 아니, 돌고래가 환각 상태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아, 이걸 누가 알아요, 도대체? 아, 그 현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이자 지능이 높기로 유명한 돌고래. 그런데 알고 보니 돌고래가 환각을 즐긴다는 사실, 충격적인 증거 영상 보여드립니다. 뭐야? 그놈의 자식들 저거. 자, 돌고래들이 돌아가며 놀고 있는 이 물고기의 정체는 바로 보거입니다. 어머머.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거는 공격을 받거나 위험을 느끼면 이 몸을 또 부풀리기도 하고 맞아. 독을 분비하잖아요. 보거의 독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의 약 10배 치사예요. 자, 보거 한 마리의 독이 성인 3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데요. 그런데 돌고래들이 이미 독이 든 보거를 입에 물고 패스를 하고 마치 공놀이 하듯 겁도 없이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돌고래들은 보거가 죽지 않을 정도로 살짝 문 뒤 와. 마치 약속이 나는 듯 2~30분에 걸쳐 매우 약하고 섬세하게 보거를 깨무는 걸 봤는데, 그리고 나면 마치 취한 듯 눈이 기슴칠에 풀리고 어머. 수면 근처에서 힘없이 흐느적거리며 떠있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이를 지켜본 한 동물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돌고래들은 매우 약하고 섬세하게 보고를 깨문 뒤에 그 독에 의한 효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다루는 솜씨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돌고래가 이 보거를 환각제처럼 활용, 쾌락을 즐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현상이 정말로 환각을 즐기기 위한 의도적 행동인지 돌고래 호기심에 의한 단순한 놀이였는지는 이에 대한 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능이 높으니까 노는 것 같아. 강하게 깨물면 우리가 먹고 죽을 수가 있겠다는 것도 아는 것 같아, 경험적으로. 자, 과연 돌고래는 보거의 독을 이용해 환각 파티를 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걸까요? 똑똑한 돌고래야, 직접 대답 좀 해주겠니? 자, 오랜만에 회식 자리, 짝사랑하는 동료, 또 무리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었던 진이는요, 안주로 나온 메추리알을 들고 신기한 마술을 하나 선보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야? 어떻게 지웠어? 알려줘. 궁금해? 그럼 특이한 식구를 봐. 예. 이게 뭐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뭐야? 뭐야? 불량이다. 아니, 분량이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반이 갈라집니까? 완전
유해진 돌연변인가? 아 이거 제가 지운 거라니까요. 지웠다고요? 그게 지워지는 거였어? 아 지워지는 거야 저거? 아니 지금 너무 플라스틱 같아. 이게 진짜 메추리알이야. 여보 네. 이렇게? 쇽? 반반. 이 정도면 지킬한 하이드 메추리알 아닙니까? 아수라 백작이죠. 이게 뭐야? 너무 신기한데. 이 메추리알의 무늬를 없애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요 물티슈. 정말 물티슈라고? 정말 물티슈로요. 열심히 문지르면 무늬가 지워진다는 사실 이거 모르셨죠? 좋아. 직접 해보시라고 당연히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깨지지 않게 조심해. 아, 안 보여. 씨. 와 지워지네. 나 여기 가운데를 없앴어. 가운데를 없앴어. 와, 진짜 신기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 부분만 아주 깔끔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진짜 다 지웠어. 이거 봐. 물티슈에 묻어난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지워집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 검은 게 묻어나네요. 이 검은 게 뭘까? 메추리알의 갈색 발점은요. 어미의 난관에서 알이 만들어질 때 난각, 즉 껍질 위에 색소가 침착되면서 생깁니다. 이 색소의 성분은 프로토포르피린. 이 성분은요, 물과 쉽게 결합하는 친수성인데요.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물이 묻은 물티슈로 박박 문지르다 보면 이 색소가 쉽게 지워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메추리알 삶을 때는 왜 안 지워져요? 물에다 넣고 삶아버리는데. 좀 얕아져. 아, 진짜? 옅어진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메추리알의 무늬는 물티슈로 지워진다. 황당해 보이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돼지는 사실 뭐뭐. 이 돼지 같은 정 기자님, 한 기자님도요. 요즘 몸 챙기다니 요즘 제법 돼지 같으십니다. 돼지 같다가 뭐야, 사람한테. 그냥 돼지라 그래 그냥 차라리. 돼지 같다 그러지 말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야, 이 돼지들아. 이게 제가 좀 과격하게 말을 해봤는데 솔직히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아유, 뭐 누가 좋겠어요. 보통 이 돼지라는 별명은 살이 많이 찐 사람들에게 놀림처럼 따라붙곤 하는 명칭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말에 절대로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 어쩐지 나 기분이 들 나빴어. 자, 우리에게 뚱뚱함의 대명사로 알려진 돼지가 사실은 몸짱 중에 몸짱이었습니다. 몸짱이라고? 아니 저 몸매가 좋잖아. 아니, 그 삼겹살 있는 비계들은 다 뭐야? 비계만 먹는 거죠 우리가. 자, 믿기 어렵지만 여러분, 돼지가 몸짱 사실입니다. 돼지의 체지방률은 평균 15% 이하. 나보다 낫네? 훨씬 낫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10에서 20, 성인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20에서 30인 것을 감안하면요. 돼지는 성인 여성보다 체지방률이 낮은 오히려 날씬한 축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이네. 체지방이 낮구나. 그렇습니다. 근육량이 많았던 동물인 거죠. 그럼 삼겹살에 있는 비계는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코끼리 다리 잡기. 거기만 있는 건가? 그렇지. 그것만 우리가 좋아.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에 비계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 비계는 피하 지방에 불과. 다른 부위는요.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사람보다 지방이 훨씬 적은데도 뚱뚱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유 그걸 꼭 말로 해야겠어요. 제가 다리가 좀 짧아서 그렇게 보이나 보죠. 아마도 이게 좀 비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왕고래나 코끼리 물범 같은 동물들의 체지방률이 각각 약 35%, 40% 정도로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돼지들이 앞장서서 커버를 쳐준 덕분에 많은 동물들의 뚱뚱한 이미지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일단 육지 동물로만 비교를 하자면 그 중에서도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 그러네요. 전 제일 비계 덩어리일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우악스럽게 먹는 모습이 이미지화돼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체지방률도 낮고 깨끗하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몸이 크고 다리가 좀 짧으니까, 짧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종일 먹으니까 또. 중요한 건 먹을 때 소리도 네, 좀 그게 좀 미련해 보이긴 하지. 되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게 오해였네. 돼지 같다 그러면은 기분 좋아야 되겠네. 자, 돼지가 겉으로 아무리 뚱뚱해 보여도 알고 보면 사람보다 몸짱에 속한다는 사실. 앞으로 어디서 돼지를 마주치면 꼭 진심을 담아 한 번쯤 사과해 보시길 바랍니다.